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영상까지 잘 따라와 주고 있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영상은 모음 체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모음은 아까 자음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자음은 어땠어요, 여러분? 공기가 폐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입안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소리를 내는 애들을 우리 이제 자음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모음은 입안에서 방해를 절대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예요. 반대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 모음은 날숨,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쭉 내뱉을 때 목청을 통과하면서 공기가 올라오면서 목청을 여기 떨어서 올린다고 했죠. 여러분 선생님 목청을 떨리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여러분 유성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입안에서 뭘 만드냐면요, 여러분 공명. 여러분 공명은 이렇게 공기가 여러분 이렇게 공명을 만들어내면서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음을 공명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공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동굴 가면 어때요? 뭔가 공기가 막 이렇게 울려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습기가 차 있는 목욕탕 가도 내 목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소리가 공명이 돼서 일어나는 것들이라서 그런 공명이 입안에서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를 모음 체계라고 한다. 모음이라고 한다. 자, 모음은요, 자음과 다른 점이 뭐예요? 방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와 같은 방해 없이 공기가 흘러나갈 때 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음의 특성을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 저번에 배웠던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선은 뭐를 이룰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음절을 이룰 수 있어요. 모음의 개수가 뭐의 개수다? 맞아요. 음절의 개수예요. 음절의 개수고, 여러분, 모음은 다른 이 음운들과는 차이점으로 혼자서 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죠. 아, 오, 우. 여러분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음절 구조 4개 중에 여러분 구조 중에 어떤 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성이 모음이라고 했잖아요. 모음만으로도 충분히 소리를 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모든 모음은 여러분 어디에 속하냐면 아까 여러분 어떤 애였어요? 울림, 유성음, 즉 울림소리에 들어가는 애였고요. 자, 그리고 모음이라고 하는 애는 뭐와 뭘로 구분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배울 단모음 체계와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영상에서는 단모음 체계와 이중모음 체계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단모음을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정리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단모음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개념이냐면 발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입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시작이 준비 땡 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를 발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입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입이 벌어지면 이 상태에서 소리를 냈을 때 소리 내는 과정에서 모습이 변하냐 안 변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입을 벌린 상태에서 공기를 내뱉었을 때 모습이 변해요 안 변해요? 준비. 안 변하죠.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 단모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발음하는 동안 혀의 위치나 여러분 입술의 모양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런 모음들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세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준 1, 이게 기준 2, 여러분 이게 기준 3. 요거예요. 자, 그러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은 최고점이라고 했을 때 혀는 뿌리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혀가 아무리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다 하더라도
고정이 돼서 이 앞으로 가봤자 이 정도고 얘들아 뒤로 가봤자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혀의 최고점에 선생님 일부러 단어를 좀 빼놨는데요.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최고점 어디냐면 앞뒤 위치여야 돼요. 여러분 앞뒤 위치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혀의 부위 고정되어 있을 때 발음할 때 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혀의 최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앞쪽에 해당한다. 그럼 이거를 전설모음이라고 하고 혀가 이렇게 생겼을 때 혀의 최고점이 이 부분인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가운데 뒤쪽에 있으니까 이걸 후설모음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모음이라고 하는 모음과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여러분 우리 뒤쪽에 가 있다 해서 후설모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설모음은 최고점이 앞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누가 여기 들어가냐면 키, 위, 제, 왜, 해 5개. 키위제외예요. 키위제외. 자, 그러면 혀의 최고점이 뒤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 붕어, 조아 5개. 이렇게 여러분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했을 때 선생님 입술 어떻게 됐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리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원순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이 원순모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선생님 입술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퍼지면서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여러분 평순모음이에요. 평평한 입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으로 구분을 했을 때 여러분 원순모음은 여러분 우와 오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면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 오, 위, 왜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평순모음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이, 에, 아 6개의 단모음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요것도 여러분 단모음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 위와 왜를 발음할 때 선생님 지금 보시면 위, 왜 발음을 하는 동안 여러분 모습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중모음 발음을 허용을 하고는 있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이에요. 그래서 우를 발음하는 상태에서 혀를 최대한 뒤로 조금 최고점을 뒤로 옮겨주면 그러면 위를 발음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좀 약간 괴물 소리가 난다. 움직이지 않고 이런 소리를 내는 게 원래 위와 외의 단모음의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1학년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이 발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발음을 모두 다 원칙과 허용이 누군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혀의 높이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는 거예요. 혀가 여러분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혀가 높이, 혀가 중간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혀가 아래로 여러분 저모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모음의 설명을 보시면 발음할 때 입이 조금 열리기 때문에 혀가 높대요. 선생님 벌어진 거 봐봐 얘들아.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발음하면 입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고모음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입이 많이 열리지 않잖아요. 닫혀서 난다 해서 폐모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모음은 입이 많이 열린다라고 해서 개모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개짜리를 써서. 자, 그러면 얘는 입이 조금만 여러분 열려요. 얘는 입이 많이 열려요. 많이 열리는 게 저모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구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얘는 이랑 위랑 그 다음에 으와 우라고 하는 4개의 음운이 고모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에, 레, 오가 중모음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아에이,
아가 바로 여러분 저모음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또 현대인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운 글자가 있어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누구냐면 요 녀석인데요. 꽃게, 멍멍게. 여러분 사실 선생님도 거의 비슷하게 발음하긴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꽃게 할 때는 입이 여러분 다 얘네들은 똑같이 둘 다 전설 모음이고 둘 다 여러분 평순 모음이기 때문에 전설 모음인지 입술의 모양인지를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애하고 애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차이점이 뭐냐면 중모음과 저모음으로 나뉜다는 거는 차이점이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여러분 입술이 그래도 조금 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꼭 개, 응? 근데 멍멍 개 이렇게 벌어서 발음을 해야 돼요. 요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아마 기출분석을 하거나 이런 모의고사 문제나 학교 내신에서는 자주 내는 문제의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 선생님이 이 모음 체계들을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 모음 체계를 아래 선생님 단모음 체계를 정리해놨으니까 거기에다가 한번 채워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채워보세요. 요건데요. 자, 여러분 단모음 체계를 어떻게 채울까? 자, 우선 아까 단모음이 총 10개의 음운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10개의 음운들을 어떻게 발음할 거냐면 전설, 혀의 최고의 점의 앞뒤 위치 전설, 그리고 입술이 평평하냐 아니면 원순이냐 고중저냐 나뉘는데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전설모음 어떻게 암기하냐면요. 키, 위, 제, 왜, 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키미제외해, 키미제외해. 아니면 여러분 후설모음 금붕어, 조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이 단모음 체계 10개를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여러분 또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단모음 체계는 총 10개가 있어서 여러분 이 10개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거 여러분 우리 최소 대립상이랑 연결해서도 여러분 이제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우리 반모음 체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반모음 체계랑 이중모음 체계. 자, 시작을 해보자. 너무 작을까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자, 정리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이중모음의 개념을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이중모음은 발음의 시작과 끝 사이에서 발음을 하는 쉽게 말하면 과정에서 입의 모양, 그 다음에 여러분 혀의 위치 이런 것들이 변하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에 선생님이 계속 소리를 내는데 입이 어떻게 해요? 벌어지죠? 이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런 애들을 이중모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반자가 반반자를 써요, 여러분. 나누는 거 하트. 반반자. 그러면 온전한 모음이 아니에요. 왜 온전한 모음이 아니냐면 혼자서 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발음할 때 위치에 잠깐 머물러요. 잠깐 머물러서 미끄러지듯이 소리를 내서 얘를 화름이라고도 해요. 미끄러진다. 미끄러지게 빠르게 발음한다 라는 뜻인데 화름이라는 건 미끄러진다는 건 여러분 아주 빠르게 발음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빠르게 발음하는 거. 자, 그럼 우선은 반모음을 알아야 우리가 이중모음을 좀 정리할 수 있으니까 반모음을 좀 정리해 볼게. 모음에 붙어서 상대적으로 아주 짧게 소리 나요. 저는 아까 빠르게 발음을 한다고 했잖아요. 매우 짧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 라고 발음을 했을 때 이, 아, 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러분 선생님이 점점 소리를 빠르게 내면 무슨 소리처럼 들나요? 야라고 들리죠?
그러면 그 야가 반모음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을 빠르게 발음을 하니까 이 아를 빠르게 발음하면 야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이중모음은 반모음을 짧게 발음해서 내는 소리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이랑 매우 비슷해요. 모음이랑 정말 비슷하지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혼자서는 발음을 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선생님 아까 자음 혼자서 발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죠. 여러분 기분절음은 혼자서 발음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모든 음운들이 모음에 붙어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 반모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쪽짜리예요. 모음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모음이랑 정말 다르게 반쪽처럼 소리를 내서 아주 짧게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얘네들은 혼자서 자립해서 발음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이야. 자, 온전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반달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반모음 이와 반모음 오와 반모음 우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 이를 우리는 제2계 반모음이라고도 하고요. 발음 기호로 표시하면 얘는 W를 왜 이렇게 못 쓰니? 자, 그러면 W를 요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W계 반모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반모음 종류 두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반모음이라는 거 아까 이아야야야야 빨리 발음하면 야처럼 소리 난다고 했잖아요. 이가 이 자리에서 옮겨서 갈 때 어떻게 발음한다? 아주 짧게. 어떻게 발음한다?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반모음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반모음 오우는 오우의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어떻게 발음한다? 짧게. 그렇지. 어떻게 움직인다? 미끄러지듯이. 그렇지. 그렇게 발음되는 게 반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모음은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모음에 따라서 이중모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중모음도 얼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중모음은 현대국어에서 총 11개의 음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우리는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여러분 11개가 있어서 21개의 음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21개의 음운에서 이중모음은 소리를 내는 동안 입술이나 혀가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면 원래 모음이 가진 소리값대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모음과 단모음을 두 개를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반모음 이와 단모음 오를 발음하면 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모음 이와 그 다음에 우를 발음해서 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얘는 하나의 음운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반모음과 단모음을 두 개의 모음을 발음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중모음의 종류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야, 여, 요, 유, 예, 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야부터 여러분 의까지를 써놨잖아요. 이게 바로 제2계의 반모음. 즉 반모음 2계의 반모음.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어, 이오, 이우, 이에, 이에, 의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자, 그 다음에 와, 워, 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여러분 딱 봐도 오하고 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W계 여러분 즉 반모음 오, 반모음 우계 반모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개 반모음이 4개, 그 다음에 반모음이가 7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이중모음을 구분을 할 때 얘가 상향 이중모음이니 아니면 이게 하향 이중모음이니 로 해서 두 가지를 또 구분을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요. 반모음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반모음이 먼저 오고 그 뒤에 단모음이 와요. 그러니까 반모음이 위에 가 있다, 위에서 나타난다 해서 상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하향이 뭔지 알겠죠? 맞아요. 여러분 단모음을 먼저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반모음이 아래쪽에서 발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과 하향으로 나누는 기준은 반모음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향 이중모음 하나밖에 없어요. 으와 반모음 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반모음 뒤가 있죠. 그쵸? 그런데 반모음 여러분 나머지 10개의 모음들은 딱 봐도 이가 앞에 가 있고 오우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여러분 제2의 반모음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얘는 여러분 우리 W의 반모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모음이 어떻게 단모음과 결합되어 있는지의 양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반모음의 성질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의 각각 기준, 그 기준에 각각 들어가는 음운들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사실 음운은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암기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4번째 영상에서 음운 변동,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내기로 한번 다시 만나요. 안녕.